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라는 말을 보시면 두 가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은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이 있다.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사회 실제론은 사회가 실제로 존재한다. 줄임말 실제론이에요, 실제론. 사회 실제론 할 때 어휘로 쓰시면 틀려요. 사회 실제론 I입니다. 사회 실제론은 사회가 개인들의 총합 이상이다. 이거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흔히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된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회 실제론에서는 이 개인과 개인의 총합보다 사회가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합에 플러스 뭔가가 더 있는 거야. 플러스 알파를 시켜야 사회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여기 사회의 특징은 개인으로 환원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보세요. 자, 이 개인들이 다 착해. 착한 A, 착한 B, 착한 C, 착한 D, 착한 Z까지 착한 개인들이 다 모인 사회라 하더라도 그 사회는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독일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착한 사람들이었지만 걔네들이 다 뭉쳐서 나치즘이 발동해갖고 유태인들을 죽일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개인의 특성과는 다른 사회의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사회 실제론에 따르면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속성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실체이다.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개인의 사고와 행위의 한계를 정하고 구속한다. 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회 실제론에서는 사회보다 개인보다 사회의 힘을 더 세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실제론은 뭐와 맞닿아 있냐면 사회 유기체설. 사회 유기체설 어디서 봤었죠? 기능론에서 사회를 유기체로 본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사회 유기체설과 많이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사회 실제로는 너무 강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개인들은 모두 사회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으로 흘러서 전체주의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 명목론은 뭐냐면요. 사회 명목론은 사회가 개인들의 합이다. 합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썼잖아요. 개인과 개인들이 합쳐져서 이것이 곧 사회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그 단어 자체는 이름뿐이에요. 이름. 사회 명목론에 따르면 사회는 명목상으로 존재한다. 명목상이라는 게 그 뜻이잖아요. 사회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거고 실체는 없는 거예요. 실체는. 그 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냥 개인들의 특성만 보면 되는 거예요. 개인의 집합체에 불과하니까 개인의 특성이 곧 사회의 특성이 되는 거고 사회의 특성은 개인의 특성으로 다시 환원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 명목론에서는 사회보다는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 명목론과 맞닿아 있는 이론들은 사회계약설이죠.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이 뭐예요?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을 통해서 사회를 구성한 것이다라고 설명한 게 사회계약설이잖아요. 그래서 사회계약설과 맞닿아 있는 것이 사회명목론이고, 그래서 그 사회보다는 개인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주의나 합리주의나 어떤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립에 도움이 크게 되었던 이론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에서 개인보다 사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사회실제론이고요. 사회보다 개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사회명목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 밑에 선거와 축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 그래서 탐구활동 사례 1번을 보세요. 관점 1.
축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첫 번째 관점은 조직력 싸움이야.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보다는 개인기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 팀의 그 선수들의 단합을 도모해서 조직력을 향상할 수 있는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것은 사회 명목론에 가까워요, 실제론에 가까워요. 실제론에 가깝겠죠. 그렇죠? 반면에 두 번째 관점 보세요. 두 번째 관점 보시면 개별 선수들의 능력이 모여 팀의 실력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개인기가 월등한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와야 돼 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명목론이에요, 실제론이에요? 명목론에 더 가까운 주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사례, 두 번째 사례 봅시다. 두 번째 사례. 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텐데, 사람들의 선거 행태에서, 첫 번째 관점, 정당, 그 후보가 속한 정당을 보고 투표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진보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새누리당에 소속되어 있으면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개인의 성향보다는 그 사람이 속한 정당을 보고 정당의 어떤 정치적인 지향을 보고 뽑아야 돼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실제론일까요? 명목론일까요? 그렇죠. 실제론에 더 가까운 사고방식이 되겠죠. 반면에 두 번째 관점 보세요. 두 번째 관점. 후보자 개인을 보고 투표해야 돼. 이거는 뭐겠어요? 명목론에 가까운 접근 방식인 거죠. 자, 실제론과 명목론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에 개인 및 집단과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 구조에 대한 개념 정의가 나와 있네요. 사회 구조란 우리 사회 구조라는 단어 계속 만났었어요. 어디서 만났었냐면 우리 그 사회문화 현상 연구하는 관점 이야기할 때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해서 거시적 관점 기능론, 갈등론이 대표적이 있잖아요. 거시적 관점이 뭐에 집중한다고 했어요? 사회 구조에 집중한다고 했죠. 그렇죠? 사회 구조를 통해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거시적 관점이었잖아요. 이 사회 구조에 대한 개념 정의가 지금 나오네요. 지금 한 사회의 개인과 집단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정형화되어서 딱딱하게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된 틀을 이룬 상태를 우리는 사회 구조라고 합니다. 사회 구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반복되면서 딱딱하게 굳어진 거죠. 이해가 가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반복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그거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과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내 눈앞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 구조의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조는 지속성, 안정성, 그리고 지속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특성들을 가진다는 거고, 그러면 이 사회 구조가 개인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사회 구조는 개인에게 큰 영향을 주고 또한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사회 구조가 조금씩 변화해 간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인간 사회가 발전해 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일탈 행동에 대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